자, 여러분들 에이트쇼 이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작년부터 사실 기사는 계속 나왔었죠. 이거 촬영 들어간다, 만들어지고 있다 얘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웹툰 머니게임하고 파이게임? 뭐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 섞었다. 그 두 개를 섞은 형식이다. 당연히 저는 웹툰을 안 보기 때문에 원작 안 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원작이 있는 걸 이제 후기를 남기면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원작은 안 그렇다, 원작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작 팬분들의 마음은 또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원작 있는 것 중에 좀 원작 팬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살인자 난감이랑 기생수.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좋아하는 원작이 있는데 드라마가 너무 못 만든 거야. 근데 드라마만 본 사람들은 어쨌든 좀 아쉬운 소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왜냐면 원작 진짜 대단한 건데 얘가 못 만든 건데 이 새끼들이 못 만든 건데 우리 원작까지 욕을 안 해 이러면서 이해는 가요. 예. 아니 원작을 안 보고 어떻게 후기를 남길 수 있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억지라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저는 원작을 안 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봤습니다. 대충은 알았죠. 그냥 어디 가둬놓고 게임한다. 일단 감독님이 누구냐면 한재린 감독님이십니다. 한재린 감독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연애의 목적으로 장편 영화 데뷔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 뭐 우아한 세계, 더킹까지 계속 이제 좋은 영화들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죠. 그러다가 비상선언으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추측컨대 그 비상선언의 개봉식이랑 더 에이트쇼 촬영 시기가 좀 겹쳐요. 세간의 어떤 냉혹한 평가와 함께 이제 이 동시간대에 이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아마 심신미약이 아니라 그런 거지. 더 잘 만들고 싶었겠지. 왜냐면은 이 정도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비상선언은 진짜 냉혹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뇌피셜. 그래서 이 한재린 감독님의 첫 시리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진이 화려합니다. 8명이 나오죠. 왜냐면 더 에이트쇼니까 8명이 나오는 거예요. 류준열씨, 천우희씨, 박정민, 그리고 이열음, 그리고 박혜준씨, 그리고 이주영씨. 아, 저 이주영씨 좋아합니다. 이주영 씨 연기를 보면은 이분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어. 어딜 가도 독전에서도 그렇고 그 라이브라는 시리즈물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기 그 연기 색깔이 딱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주영 씨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정희 씨도 나오고요. 문정희 씨의 이제 배성우 씨까지 이렇게 해서 8명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그걸 이끌어가요. 아, 내용이 뭐냐면은 다들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 있어. 8명이야. 삶이 팍팍해. 돈 없고 힘들어. 현실이 힘들어. 뭐 사기 당해서 힘들고 뭐 해서 힘들고 다 돈 없고 이제 삶이 지쳐가지고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띵동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와라 그런 거야. 오징어 게임하고 좀 비슷하지 시작은. 갔더니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숫자 8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그 숫자를 고르면 그게 자기 층인 거야. 8층으로 돼 있어 이 게임장이. 근데 1을 고르면 1층에서 사는 거고 2를 고르면 2층에서 살고 3을 가면 3층에서 사는 거야. 그럼 게임이 뭐냐? 거기서 살고 있으면 돈을 줘요. 뭐 1분에 얼마, 시급 얼마 이렇게 뭐 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계속 줘. 그 시간 제한이 있어. 예를 들면 뭐 20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 20시간 동안 돈을 버는 거잖아. 그 안에 살고 있으면. 근데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 늘리고 싶지. 그럼 그 늘리는 또 방법을 찾는 재미가 있고 늘리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되고.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이 나면 이 재미가 없죠. 층별로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계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건 초반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층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오고요. 1층이 제일 돈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어떤 소동들 말은 제가 소동이라고 했지만 약간 서스펜스도 있고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뭐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뭐 어렵지 않죠? 19금이에요. 근데 요 더 에이트 쇼는 19금인데 뭐 선정적이어서 19금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걸 약간 은유하는 느낌의 어떤 장면들이 있긴 한데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폭력적이어서 다소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뭐 욕설도 당연히 나오고 요거 알고 보셔라.
8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부작인데 제가 보니까 실제 러닝타임 50분에서 1시간 정도 돼요. 근데 오프닝하고 뒤에 크레딧이 엄청 길어. 그래서 보통 한 40분에서 길어봐야 한 45분, 50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도 뭐 하루 만에 봤으니까 쭉 이제 보시면 된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거 모르실까 말씀드리면 마지막 화 있잖아요. 8부 끝나고 원래 크레딧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지 살짝 쿠키 같은 느낌이 나와요. 뭐 바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고 그냥 끄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보실 분들은 마지막 파라 뒷부분도 꼭 보시고. 이거 누가 알려줬어? 나도 보기 전에.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한테 자꾸 밀수 때 특히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박정민하고 친분이 있어서 좋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공과사는 확실하고 밀수 나쁘지 않았잖아요. 500만 들었잖아. 그냥 오락영화로 재밌다고 했잖아. 그리고 박정민 연기 잘했잖아. 이번에 백상예술대상도 조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더 에이트쇼 일단 나쁘지 않다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절대 못 만들지 않았고요. 볼만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전혀 달라요. 초반부 도입은 비슷하지. 가둬놓고 뭘 한다. 근데 사실 게임도 아니야. 오징어 게임은 이게 정해놓고 게임을 하는데 여기는 게임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 살아가면 돼. 물론 여기 제한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거든.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밥은 하루에 뭐 도시락을 12개만 준다든지 물은 뭐 몇 개만 준다든지 뭐 이런 룰이 있고, 안에서 살 수 있는데 물건을 사려면 뭐 시중 물가에 몇 배를 내고 사야 되고 뭐 이런 설정들이 있어. 뭐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다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가장 단편적으로 보이는 게 연기니까 연기부터 얘기하면은 좋습니다. 연기 좋고요. 뭐 여기 연기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8명의 이 설정이 뭐냐면, 이런 게임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뻔하다는 게 뭐 진부하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캐릭터, 정의로운 캐릭터 8명이 모였어. 그럼 이게 드라마가 될까요? 시리즈가? 안 되지. 각기 다른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 딱 그 8명이 모였어. 예를 들면 사이코 한 명 있고, 브레인 한 명, 악당 같은 놈 한 명, 좀 순진하고 멍청한 사람 한 명, 약간 고구마 캐릭터, 답답한 캐릭터 한 명, 그냥 평범한 사람 한 명, 그 악당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한 명, 좀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 한 명.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전형적인 그것을 대표하는 8명을 모아놓은 거야. 각기 다른 캐릭터. 그렇게 이제 8명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8명이 다 연기 잘했고,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캐릭터를 말하자면 역시 뭐 천우희 씨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천우희 씨가 좀 사이코 같은 역할이거든요. 지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 드라마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어요. 보세요. 나중에 혹시 후기 남길 수 있으면 제가 후기 남길 텐데 그거 저 보는데 재밌더라고. 신선하더라고. 천우희 씨가 여기서 개 사이코 연기하시거든요. 개 사이코예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아이유? 이지은 씨가 아마 섭외를 됐다고 뭐 기사가 나왔었다가 뭐 일정상 안 돼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천우희 씨가 워낙 잘하셔가지고 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이유 씨가 하셨어도 잘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성우 씨도 어쨌든 조금 복귀작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배성우 씨 연기 너무 좋았고. 뭐 그 정도? 나머지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천우희 씨다. 이여름 씨는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톡톡 튀게 연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초반에 이런 시리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룰이 보다 보면은 이제 인식이 되는데 처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처음에 그거를 굉장히 영리한 형식으로 연출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류준열 씨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룰을 류준열 씨가 이제 나레이션도 하고 자막을 통해서 좀 재밌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연출을 해가지고 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빠르게 좀 다가온 것 같다. 연출적으로도 좀 신선한 맛이 있어요. 뭔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시작부터 약간 비율 자체도 마치 쇼츠를 보는 듯한 비율로 이제 딱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게임에 들어가면 풀샷으로 딱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총평을 하자면 나름 이야기가 재밌었다. 뭘 말하는지도 알겠고 질질 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화끈할 때 화끈하고 뭐 잔인하다고 느끼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사실 뭐 이런 류의 드라마에서 딱 봐도 뭔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 또 너무 착하게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나쁘진 않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를 쓰고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머리를 써서 뭐 여기서 안에서 돈을 더 벌고 이런 류의 장르는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서로 각기 다른 계급으로 이제 모였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드라마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머리 쓰고 이런 거보다는 이 상황을 누가 더 잘 이용하냐, 덜 이용하냐, 뭐 누가 더 냉정하냐, 누가 더 정이 있냐, 뭐 이 정도의 느낌이지 누가 더 막 천재고 뭐 이런 류의 시리즈는 절대 아닙니다. 그치, 사회 실험 같은 거야. 왜냐면 딱 들어도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 물건들을 내려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을 써도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쭉 펼쳐지는 거야. 근데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리고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어서 중간중간 좀 피식피식거리는 장면도 있었고, 특히 그 장기자랑 할 때는 장기자랑 씬에서는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엔딩이 조금 뭐 갸웃거리는 장면이 있지만, 여기서 더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드라마가 그러면 이제 조금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 이게 8명밖에 안 나오거든? 진짜 8명밖에 안 나와요. 계속 똑같은 얼굴들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잘 끌고 간 것 같아요. 사실 신선한 그림이 없잖아. 계속 똑같은 그 세트 안에서 똑같은 8명이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냥 볼만했어. 재밌는데 그렇다고 해서 와 씨 막 몰입감 있게 막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초반부는 좀 몰입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드라마가 어떤 형태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까발려지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부터는 조금 힘이 딸렸어요. 장기자랑할 때까지도 괜찮았거든. 근데 거기서 뭔가 일이 딱 벌어지고 이게 이 시리즈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가 밝혀지고 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이 8명의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사건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신선하거나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이제 좀 예측대로 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에이트쇼에 가장 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건 좀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단편적입니다. 캐릭터들의 변화가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캐릭터들이 한 줄기로 갑니다. 사이코, 평범한 사람, 악당, 고구마 캐릭,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악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좀 정의로운 캐릭터, 좀 이걸 분석하려는 약간 좀 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 캐릭터가 변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캐릭터는 끝까지 정의롭고, 악당은 끝까지 악당이고, 사이코는 끝까지 사이코고, 멍청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끝까지 멍청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고, 고구마 캐릭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착한 고구마고, 평범한 그냥 끝까지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없어. 그러니까 반전이란 게 이런 시리즈에 뭔가 우리가 확 몰입하고 분기점이 되는 그런, 우리가 딱 몰입하는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은, 착한 줄 알았던 애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끝까지 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뭐 사실 멍청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이코. 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 오는 또 재미, 확 몰입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이 8명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밋밋해지는 것 같더라고,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할지 뻔한데 정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웠다. 꼭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극한의 상황이잖아. 극단의 상황에 몰린 거거든. 심지어 이제 중후반 흘러가면은 엄청나게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변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들은 변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이 드라마에 있어서 좀 큰 재미를 하나 좀 없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스포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중간에 반전이 있긴 있어. 스포일러 당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상 또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또 달라. 유튜브에 원래 잘라두려고? 아니, 안 자를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보기엔 이게 결정적이야. 이 시리즈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설정상 조금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구마 캐릭터가 있는데, 고구마 캐릭터가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는데, 아니 그게 맞나? 이게 맞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그게 좀, 고구마 캐릭터 뭔지 알아. 여러분 딱 보시면 누군지 알아. 드라마 보다 보면은. 그게 되게 치명적인 행동이야. 근데 그거를 하는 행동의 어떤 그 명분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앞에 복선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그걸 좀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그냥 스포 할게요. 스포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스포 그냥 할 거예요. 나가세요.
아, 그니까 뭐냐면은, 그 고구마 캐릭터가 갑자기, 고구마 캐릭터 5층이거든? 여긴 이름으로 안 불려. 1층, 2층, 3층, 4층, 5층이야. 5층이 6층을 갑자기 풀어줘. 왜 아니, 풀어주는데 갑자기 정신착란, 그 약간, 정신착란 일으키면서 풀어줘. 아, 그니까 환각 증세를 좀 보여주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그걸 왜 풀어줬는지 얘기해 줄게. 이게 앞에가 중요해. 그거, 그래? 환각증 있어? 뭐 그렇다고 해. 오케이. 근데, 걔가 왜 풀어주는 줄 알아요? 위층 사람들하고 아래층 사람들하고 대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 사람들 다 붙잡는단 말이야. 붙잡아 놓잖아. 그래서 묶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래. 시간 다 쓰면 나가는 거야. 시간 이제 다 쓰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갈 수 있다고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이 또 늘어난 거야. 빡치잖아. 우리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니까 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벌어졌구나 일이. 그래서 누가 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니네 다 그러면 묶어놓는다 내가. 그래가지고 2층이 묶거나. 그거부터가 아니 왜 묶거나. 그냥 시간을 다 쓰면 나갈 수 있거든. 그러면 그냥 인터폰 켜고 제일 비싼 거 몇 개 주세요. 이러면 나가는 거야. 물건을 사면 맞잖아. 근데 갑자기 시간이 늘었는데 야, 뭔 일 벌어졌다. 야, 너네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다 묶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다 묶어서 기다려주세요. 그건 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런 류의 시리즈는 룰이 딱 정확하게 명시돼 있고 우리가 그 룰을 다 숙지했단 말이야. 초반에 자막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보여줘. 그럼 다 알고 있어. 얘네도 그런 거에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 찾으려고 해. 이 안에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쇼니까 그 안에서 이 룰에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는단 말이야.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터폰으로 시간 다 쓰면 뭐 물건 사면 시간이 줄어들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줄어들면 되는데 갑자기 묶고 또 기다려. 그냥 이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이런 설정도 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번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캐릭터 여자 있거든요. 이주영 배우. 얘가 그 6층 그러니까 그 박해준 나쁜 악당이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 얘도 사실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 시간도 더 쓰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 드라마를 보면 절대 그럴 인물이 아니야. 그럴 끈덕지도 안 보이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나가자는 말도 안 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애초에 그냥 더 시간을 더 벌려고 하지. 그게 설정 오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다 묶어놓는데 5층만 안 묶어요. 그래서 5층 왜 안 묶냐 하니까 네가 애들 돌보래. 간호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왜 벌어졌냐면 얘가 얘를 안 묶어서 그래. 거기서 뭔가 쌓여있거든? 아니 굳이 왜 다 묶지 왜? 이렇게 난 속으로 생각했어. 아니 왜냐면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다른 애들한테 뭔 짓을 해서 계속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도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가 이 목적이거든? 근데 한 명을 애들 돌봐야 되니까 안 묶었어. 그럼 이게 뭐야? 구멍이 생긴 거잖아. 이 지금 상황 설정에 지가 생각한 거에.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다른 드라마면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설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드라마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눈물의 여왕이나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드라마에서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 왜냐면 로맨틱 코미디잖아. 그게 중요한 드라마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드라마라니까. 이런 설정 하나하나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나오고 그 룰의 어떤 약점을 이 사람들이 찾아서 파고들고 그 룰을 또 이용하고 요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결정적인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좀 이건 심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 뭔가 우리가 좀 놓쳤나? 그 인터폰 못 쓰는 건가? 쓰던데? 마지막에 쓰잖아. 뭐라도 달라고 막 그러고 하잖아. 인터폰은 집에 있는 거 인터폰 부순 거잖아. 총 못 사게 하려고. 개인 방만 부수는데. 아무튼 그렇다. 근데 아마 내가 찾지 못한 더 예리하신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빈틈들이 내가 보기엔 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엔딩에서 6층이 좀 깼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느낌? 난 1층 아저씨 그 마지막 엔딩은 그냥 이해 갔어요. 무슨 심정인지 이해가 갔어. 뭐 고문 장면 그런 건 오히려 그래서 난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이 드라마를 살렸다고 봐요. 난 더 했어도 된다고 봐. 위층 애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심한 행동을 했는데 막상 아래층 애들은 마치 자기들은 그냥 꿀밤 한 대 맞은 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듯한 느낌? 이 정도로 끝낸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약간의 그 서로 약간 입장 차이가 좀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꼭 잔인하진 않더라도 좀 더 제재를 좀 세게 하거나 분풀이라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묶는다 뭐 이런 느낌은 조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그건 약간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느끼는 건 다른 거니까. 많은 분들 1층이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1층은 그냥 변하지 않았어. 그런 느낌 아니야. 1층 변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걸 말 안 한 느낌 정도지. 보면은 변한 사람이 없어요. 6층 화환분한기 변한 거라고?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지. 다 끝났는데. 그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그럼 걔는 이상하게 변한 거지. 버퍼 걸린 거지. 변할 거면 진작 변하든가. 아니면 변하지 말든가. 뭐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숫자 고르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뭐 바꿀 수 없다. 마지막에 반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층을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죽어도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류준열도 그걸 얘기하잖아. 창문 닦는 그 연출 나오면서 계급은 바꿀 수 없다 막 이런 뭐 사회적인 은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난 그게 솔직히 세련됐다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해보면 8층은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막 쓰는 사람, 뭐 7층은 거기서 그러잖아. 강남 좌파 이러잖아. 그 6층이. 그러니까 7층이 딱 그러기 좋은 위치잖아요. 돈은 잘 버지만 뭔가 여기서 바꾸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딱 그 위치. 6층? 적당히 벌어서 위에 싸바싸바 하면서 밑에 애들 그냥 깨부수는 애들. 5층. 딱 그 정도의 사람. 4층? 밑에 애들도 생각하지만 결국엔 싸바싸바 해가지고 캐디하고 막 위에 잘 보여가지고 옆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콩고물 받아먹고. 3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 2층은 1층도 생각하고 막 되게 정의롭고 어떻게든 6층한테도 막 맞서고 그러는데 뭐 못 뛰어넘고. 1층이 그거죠. 위에 눈치 다 보고 심지어 신체적으로 또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다 안 되고 눈치 살살 보고 딱 그 계급으로 나눠서 사회적 인식을 담아서 그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 좀 씁쓸한 면이 있죠. 씁쓸하고 또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감독님을 위한 변을 해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 바뀌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보여주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몰랐을 리가 없거든. 의도한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층 정도는 좀 뭔가 아까 뭐 한둘이라도 중간에 여건이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 이유가 감독님은 이 캐릭터들을 인간으로 생각한 게 아닌 거지.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계급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계급. 8층에 사는 여자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8층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 같긴 해요. 그걸 고려한다면 오케이. 근데 재미적인 측면은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요렇게 정리하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의도했으면. 내가 아까 그 큰 단점, 재미를 그게 좀 해치는 요소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것과 좀 반대급부의 계급의 이야기를 한 게 나는 기생충 같거든. 기생충은 아래에서 또 아랫사람들끼리 싸우잖아. 아랫사람이라고 다 막 위를 다 꿈꾸지만 그 안에서 서로 아랫사람끼리 싸우잖아.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의 또 계급을 비튼 게 난 또 기생충 같아서 그게 좀 신선했잖아, 기생충이. 그러니까 윗사람이라고 다 나쁘고 아랫사람이라고 다 착하지 않은 느낌이잖아, 그게. 그쵸? 아랫사람인데 또 더 아랫사람을 짓누른 느낌이잖아. 그게 난 되게 뭐랄까 오히려 좀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 받은 거지. 맞아. 점수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6점은 줘야 되지 않나? 5점은 너무 오징어 게임이 5점에 있는 게 좀 너무 낮다 생각해보니까. 그쵸? 이게 왜냐면 이거 시작할 때가 오징어 게임이었거든요. 거의 이 초창기야 오징어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거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좀 아쉬운데. 닭강정이 5점인데 이게 쌓이면은 변별력이 좀 아쉬워져요. 7점인가 6점인가 좀 고민되는데 6점 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에이트쇼 연기 다들 너무 좋고요. 하나의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서 오징어 게임 마냥 사람들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류의 게임이 생각해보면 많지 않아요. 이런 드라마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오징어 게임 말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시리즈물 중에?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좀 신선한 재미를 주는 것 같고 여기 나오는 8명의 캐릭터들이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배우분들이 진짜 그 캐릭터 표현을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무난하게 잘 마무리 지은 것 같다.
그리고 초반부에 어떤 이 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한 번에 인식시켜준 것 같다. 우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사회를 좀 풍자하고 은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드라마 저는 나름 잘 만든 것 같고, 다만 단점은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예측대로 가다 보니까 입체적인 캐릭터가 없고 다들 좀 단순하게 캐릭터들이 행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즈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꽤 흥미롭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어떤 또 이 룰에서 어떤 약점들을 발견하지, 이 룰을 또 어떤 식으로 권력과 이용을 하지, 뭐 요런 재미는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또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재미는 좀 떨어졌다. 캐릭터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드라마가 좀 잘 갖춰져야 되는 어떤 설정상의 약간의 그 아쉬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안 해?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약점들이 좀 노출이 된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몰입도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좋았던 점을 너무 얘기 안 했구나. 말씀 안 드렸는데 뼈가 있는 대사들이 있었어. 거의 끝날 때쯤에 솔직히 그 1층 마지막 대사가 좀 유치했거든요. 클리셰였거든. 근데 그거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8층이 그걸 자기 대사로 말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래야 뭐 시즌2도 나오고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자조적인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그런 거 좋았어.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마지막에 CCTV 다 깨부수는데 끝났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문 열리고 CCTV 하나 쏙 나오잖아. 그거 좀 괜찮았어. 하나가 딱 나와서 해도 너무한다, 약간 이런 느낌. 이 새끼들 해도 너 끝까지 딱 그냥 어떻게든 보려고. 그거 좀 소름 돋긴 했어, 그 연출. 그래서 더 에이트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난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우리 우원박 파이팅! 아니 이거는 어차피 유튜브에 안 올라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박 캐릭터 너무 못 살린 것 같아요. 감독님이 우원박 캐릭터를 너무 못 살린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뭘 해야지.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리코더 말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저 냉정히 말하면 우원박 캐릭터 7층이 그냥 약간 MC 느낌이야. MC 그냥 이 쇼의 MC 같은 느낌? 지능캐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런 말 해. 그 7층이 나도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런 척 하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너무 좀 심심했다. 물론 다 심심해요. 캐릭터가 그냥 제가 아까 말했죠. 다 예측이 돼. 변하는 캐릭터가 없어. 입체적인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재미가 없어. 캐릭터 자체가. 근데 특히나 7층은 조금 더 거기서 뭔가 보여줄 수 있었는데 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좀 못 나갔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